아직도 네가 날 무시해? 아닐, 그런 뜻이 아니라. 말대꾸 하지 마. 네가 뭔데 먼저 가겠다는 거야.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문틈 사이로 본 어머니의 뺨, 붉어진 손자국, 그리고 나를 말리는 어머니의 눈빛. 저는 공공기관 감사관입니다. 10년 넘게 비리를 파헤쳐 왔고 웬만한 악행 앞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맞았거든요.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홀 안이 얼어붙었죠.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증거를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깊게 닿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마음의 힘이 남도록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내 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세미나에 참석했고 오후 4시쯤 회의가 끝났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그거 좀 가져다 줘. 빨리. 어머니?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2층 연회장 앞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 강명자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홀 안에서 마치 심부름꾼처럼 서 계셨습니다. 명자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물은 차갑게 해야 된다니까.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에이, 명자 언니도 참. 옛날부터 그랬잖아. 덤벙대는 거. 저 웃음이 뭔가 이상해. 비웃는 거 아니야? 저는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오지 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눈빛이 전부 말하고 있었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 표정이 왜 저래?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복도 끝에 CCTV가 보였죠.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어머니가 더 무너진다. 그럼 난 대신 기록한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켰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2025년 4월 17일 오후 4시 15분. 그랜드 호텔 2층 연회장. 시어머니 강명자, 동창회 모임 참석. 심부름 강요, 조롱성 발언 다수.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CCTV 존재 확인. 추후 열람 가능. 이건 시작이야.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야, 강명자. 네가 뭔데 여기서 주인 행세야? 아니 나는 그냥. 네 같은 애들은 말이지. 평생 그냥 살아야 돼. 저는 다시 문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있어. 저는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죠. 증거 수집 시작.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기록 하나가 제 가족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구조를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니가 맞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 남편의 침묵도,
집안을 감도는 이 무거운 공기도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둔 채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 응. 뭐 먹었는데? 그냥. 또 그냥이야. 요즘 이 사람 대답이 전부 그냥, 응, 아니야.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슬쩍 봤는데 이메일함이 열려 있었어요. 받은 편지함에 빨간 느낌표가 가득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검토?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면 왜 이렇게 이메일이 많아? 그냥 업무 조율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또 거짓말이야. 이 사람 눈을 보면 알아. 뭔가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멈춰서서 우리를 보셨어요. 하진아, 도윤이 괜찮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호텔에서. 괜찮아. 별일 아니었어. 또 별일 아니야. 왜 이 집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말만 해?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어머니의 손이 물컵을 잡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띠링 띠링 띠링. 어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어머니, 누구세요? 아니야. 동창의 단톡방이야. 어머니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띠링 띠링 띠링. 동창회. 오늘 호텔에서 어머니한테 그랬던 사람들.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혹시 그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모임 공지 같은 거야. 어머니, 제가 봤어요. 오늘 호텔에서.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봤어? 네. 문틈으로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울 것 같아. 안 돼. 지금 무너지시면 안 돼.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이상해. 뭐? 요즘 회사 서류가 이상해.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재무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이 거래처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니?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물건은 안 들어와. 계약서도 허술하고. 허위 거래? 비자금 조성? 그래서 그걸 보고했어? 응. 누구한테? 감사실의 익명으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익명 제보.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내부 비리를 제보했고, 그 뒤로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한테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그 거래처 이름이 뭐야? 왜? 말해봐. 한성산업. 한성산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했습니다. 한성산업 대표이사.
화면에 떴습니다. 뭐, 이세린. 오늘 호텔에서 어머니를 조롱했던 그 여자. 동창의 핵심 인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어머니. 응? 어머니 동창회에 이세린이라는 분 계시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남편 회사 거래처 대표예요.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야. 계획된 거야. 누군가 우리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죠. 이 이상함이 어머니에게까지 번지고 있었다는 걸.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감사관으로. 손이 올라가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 홀 안이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뺨이 붉어졌어.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 이틀 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다시 그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감사관으로. 어머니 동창회 모임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늘도 저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겠지. 저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2층 연회장 입구가 훤히 보였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어머니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드신 김치가 든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또 뭘 가져가셨네. 저 사람들한테 왜 자꾸 뭘 해주시는 거야? 10분 뒤 이세린이 도착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걸어 들어가더군요. 그 뒤로 여성 4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전부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어머니만 유독 초라해 보여. 오후 3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2층 복도 끝 비상계단 옆 의자에 앉았죠. 여기서는 연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들렸어요. 명자야, 물 좀 따라줘. 응, 잠깐만. 아, 명자 언니는 참 부지런해. 우리 집 가정부보다 낫네. 가정부?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앉지 못하셨어요. 계속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다 주고, 치우고, 정리하고. 명자야, 이거 왜 이렇게 짜? 너 요리 못하는 거 옛날부터 그랬지. 미안해. 내가 간 조절을 잘못했나 봐. 에이, 사과는 무슨.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지. 우리 사이잖아. 우리 사이라고 하면서 왜 어머니만 계속 사과하게 만들어? 오후 4시 10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에 일이 있어서. 뭐? 벌써? 미안해. 다음엔 끝까지 있을게. 어머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강명자. 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서 주인 행세야? 주인 행세? 나는 그냥 네 같은 애들은 말이지 평생 그냥 살아야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휙 올라갔습니다.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방금 뭐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문으로 달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문틈으로 본 어머니의 얼굴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서 계셨어요. 붉어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린아, 그건 좀. 뭐가? 장난이었잖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 왜 또 참으시려고 해?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그 여자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주 작게. 제발 지금은 참아줘. 들어오지 마. 알았어. 지금은 안 들어가. 하지만 이대로 끝은 아니야. 저는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관리실 쪽으로. 호텔 1층 관리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감사관 윤하진입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아, CCTV요? 무슨 일이신데요? 2층 연회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차대로, 흠없이. 관리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쯤이요? 오후 4시 10분. 2층 연회장 앞 복도와 내부. 화면이 되감겼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저게 증거야. 모니터 속에서 이세린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뺨이 돌아가는 순간, 홀 안 사람들이 얼어붙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까지. 이 장면 USB로 복사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한데 용도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증거 자료입니다. 법적 절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직원은 USB를 건넸습니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반복 재생, 손이 올라가는 순간, 어머니의 뺨, 붉어진 손자국.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야. 분노가 아니라 절차야. 저는 USB를 받아들고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죠. 메모장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후 4시 10분. 2층 연회장 폭행 장면 CCTV 확보. 가해자 이세린.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어머니 가게에 보건소에서 나왔대. 갑자기 위생 점검한다고. 위생 점검? 지금 이 타이밍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보복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구조 대 가족. USB 하나. 겨우 8기가. 그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구조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건소 직원이 가게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기 냉장고 온도가 기준보다 높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정상이었어요. 저희 온도계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위반 사항입니다. 방금 전까지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실례지만 신고 접수는 언제 들어왔나요? 오늘 오후 3시쯤이요. 신고자는요? 익명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내가 호텔에서 CCTV 확보하던 바로 그 시간, 저는 냉장고를 봤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죠. 실제 온도는 정상이었어요. 이 냉장고는 디지털 온도 기록이 남습니다. 지난 24시간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건 저희 권한 밖인데요.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감사관입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정장 차림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박도윤 과장 회사 동료 김재훈입니다. 남편 동료요? 네. 도윤 형한테 급한 용건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는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조용히 건네드리고 싶었어요. 도윤 형 때문에 제가 많이 걱정됐거든요. 이게 뭔데요? 회사 거래 자료입니다. 도윤 형이 문제 삼았던 그 거래처 한성산업 관련 파일이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도윤 형이 제보한 뒤로 형만 표적이 됐어요. 저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력자. 예상 못했던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 김재훈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보건소 직원을 봤어요. 오늘 점검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해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떠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해. 내가 회사 일에 손댔다가 이렇게 됐어.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어머니도 하진이도 이런 일 안 당하셨을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돼. 저는 USB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호텔에서 확보한 CCTV, 하나는 김재훈이 건넨 거래 자료. 여보, 어머니, 잘 들어요.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뭐? 구조가 있어요. 계획된 거예요. 저는 첫 번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머니가 맞는 장면.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한성산업, 대표이사 이세린. 그 여자가 어머니를.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당신 회사와 허위 거래를 했어요.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 입금 기록,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 하나. 이거 봐요. 자금이 한성산업에서 빠져나가는데 최종 수령인이 따로 있어요. 누구? 한 부회장. 실명은 없어. 하지만 흐름은 명확해. 회사 윗선이 개입했어.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증거 통합 파일. 하진아, 사실은. 말해봐. 나 익명 제보한 뒤로 계속 감시당했어. 감시? 회사에서 내 업무를 전부 재검토한다고 했어. 그리고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뻗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입 다물면
다들 안전할 줄 알았어. 그런데 입 다물어도 계속 괴롭히더라고. 도윤아,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다 망쳤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도 잡았어요. 여보, 어머니. 우리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책임질 뿐이에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과 싸우는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2개의 USB, 하나는 폭행 증거, 하나는 비리 증거,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건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압박한 것도, 가게를 단속한 것도 전부 계획된 보복이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끊어야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조사 계획, 1단계 추가 증거 확보, 2단계 보복 패턴 정리, 3단계 공식 조사 신청.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나더러 사직서 내래. 해고. 본격적으로 나왔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 그만두자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 눈에는 도와달라는 말이 가득했어.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라는 걸. 사직서 요구가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4월 17일 어머니 모욕 호텔 연회장, 4월 20일 어머니 폭행 동일 장소, 4월 20일 어머니 가게 위생 점검 익명 신고, 4월 21일 남편 사직 압박. 패턴이 보여. 내가 움직일 때마다 보복이 들어와.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하진아, 아직도 그거 보고 있니? 네, 어머니. 거의 다 정리됐어요. 그만하자. 저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 뭐요? 이거 그만하자. 제발.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계셨어요. 도윤이가 망가질까봐 무서워. 어머니, 나야 괜찮아. 나는 늙은이니까. 뺨 한 대 맞는 거 참을 수 있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근데 도윤이는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재취업도 어려운 나이잖아. 어머니, 그건. 하진아. 나는 정말 너랑 도윤이가 다치는 게 제일 무섭단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 하진아. 여보,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두면 돼. 무슨 소리야? 사직서 내고 조용히 물러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너도 편할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여보, 당신이 사직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떡하라고? 끝나지 않아.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저 사람들은 더 강해져. 하지만 어머니도 당신도 나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당신은 정직하게 일했어. 비리를 보고했고,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어.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셨고, 하진아. 그런데 왜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해?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적이 없어. 잘못한 사람이 책임질 뿐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도 무섭단다. 너무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어머니. 응? 저도 떨려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아요. 진심이야. 나도 겁나.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래도 어머니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한 통. 뭐지?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이 더 다친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협박이야. 본격적으로 나왔어. 저는 휴대폰을 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협박이야. 우리한테. 하진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록해야 해요. 하진아. 여보, 어머니. 이 문자 증거가 돼요.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협박 증거. 그리고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과의 전쟁이야.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싸워야 해. 여보, 어머니. 제 말 잘 들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증거, 반복 패턴, 보복 정황, 연결고리. 그걸 어떻게? 차근차근, 하나씩 기록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어머니, 나도 이제 참기 싫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가 달라지셨어. 하진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어머니 동창회 단톡방 대화 기록 남아 있으세요? 응, 있어.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단톡방을 여셨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 모욕이잖아. 저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심부름 좀 부탁할게. 명자 언니는 참 순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우리 집 가정부보다 나은데? 어머니, 이게 언제부터예요? 작년부터 이랬어요? 응.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1년 넘게. 어머니가 혼자 견뎠어. 저는 어머니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화 기록을 전부 백업했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박도윤님 맞으세요? 법원 등기 우편입니다. 법원? 남편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뭐라고 써 있어? 손해배상 청구. 뭐? 회사가 나한테 3천만 원 배상하래. 몇 고소? 이제 법까지 동원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어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구조 대 가족. 그리고 저는 이제 흐름을 잡아야 했습니다. 3천만 원, 손해배상, 해고 통보, 영업 정지 위기. 이게 전부 우연일까?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법원 등기 우편을 받은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모든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정리하자. 하나씩 차근차근. 테이블 위에는 CCTV 영상이 든 USB, 회사 거래 자료, 어머니 단톡방 캡처, 협박 문자 스크린샷,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 이건 흩어진 점이 아니야. 선으로 이어져 있어.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 가게에 보건소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영업 정지 예고 통보. 하진아 가게를 한 달 닫아야 된대. 무슨 이유로요? 위생 기준 미달이래. 냉장고 온도하고 환기 시설이 문제래. 어머니, 그거 며칠 전에 점검받았잖아요. 그래도 또 나왔어. 또 일주일 사이에 2번?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고 여보 그게 뭐야? 짐. 회사에서 나왔어. 남편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정식으로 해고됐어. 사직 안 내니까 징계 해고. 징계 사유가 뭔데? 기밀 유출. 뭐? 내가 거래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그게 사유래. 김재훈이 준 USB. 그걸 빌미로 삼았어. 그날 밤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직장 상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윤하진 감사관. 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세요. 면담이 필요합니다. 나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윤 감사관. 앉으세요. 네. 요즘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적 감정으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가요? 시어머님 관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고요.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런 민원이 쌓이면 감사관님한테도 불리해집니다. 이것도 계획된 거야. 나까지 압박하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하진아, 너도 회사에서 뭐라고 했니?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 직장까지 위험해진 거야. 하진아,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봤어요. 여보,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체계적인 보복이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보복 패턴 타임라인.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4월 17일 어머니 모욕 호텔 연회장. 4월 20일 어머니 폭행 동일 장소 CCTV 확보. 4월 20일 어머니 가게 위생 점검 1차 익명 신고. 4월 21일 남편 사직 압박. 4월 22일 협박 문자 수신. 4월 23일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4월 24일 어머니 가게 위생 점검 2차 영업 정지 예고. 4월 24일 남편 징계 해고. 4월 24일 윤아진 직권 남용 민원. 패턴이 보이잖아. 이거 보세요.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제가 CCTV 확보한 날 어머니 가게에 점검 나왔어요. 증거 정리를 시작한 다음 날 협박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보니 그리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법적 조치까지 나온 거예요. 저는 화면을 두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보복이에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각 사건의 접수 경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위생 점검 신고 누가 했지? 손해배상 청구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거지? 직권 남용 민원 누가 제기했지? 저는 공식 절차를 통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감사관 권한으로. 그리고 이틀 뒤 답변이 왔어요. 윤 감사관님 요청하신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신고자 정보는요? 익명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IP 주소는 추적 가능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 이게 화면에 떴습니다. 위생 점검 신고 IP 123.45 67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 정한 법률사무소 직권 남용 민원 접수 IP 123.45 67 IP 주소가 같아. 저는 IP를 검색했습니다. 한성산업사무실, 이세린 회사, 모든 신고가 같은 곳에서 나왔어. 저는 다음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조사했습니다. 정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이 사무소 주요 고객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주요 고객 그룹 계열사. 그룹. 한 부회장이 있는 곳.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 찾았어요. 뭘? 연결고리. 저는 새벽 4시까지 작업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엮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끝낸다. 화면에는 완성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보복 패턴 종합 보고서, 시간순 정리, 가해자 연결망, 접수 경로 추적, IP 주소 일치 증거, 법률 대리인 연결 정황. 증거는 말이 없어. 그래서 더 강해.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창을 열었어요. 수신자, 외부 감사팀장. 제목, 조직적 보복 행위 관련 공식 조사 요청.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야.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도 없어. 저는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윤아진 감사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세상이 뒤집혔어.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걸. 외부 감사팀이 투입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아진 감사관님, 오늘 오후에 면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추가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작됐어. 본격적으로. 그날 오후, 감사팀은 어머니 동창회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 회장에 함께 있었던 여성 중 한 명이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 그날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이 진술을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나요? 세린이가 명자 언니한테 했던 것들 너무 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심부름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했어요. 그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세린이한테. 어떤 일을 당하셨죠? 제가 한번 모임에 늦었어요. 그랬더니 단톡방에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세린이가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는 사람이요? 재력가들이요. 그리고 회사 쪽 사람들도요. 그날 하루 동안 감사팀은 총 5명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명자 언니는 착해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저도 세린이한테 한번 거절했다가 모임에서 따돌림 당했어요. 세린이는 권력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 침묵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 사흘째 되는 날, 이세린이 조사실에 소환됐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오더군요. 저는 변호사와 동석하고 싶습니다.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니 변호사 동석은 자유입니다. 이세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았습니다. 4월 20일 그랜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창회 모임이었어요. 그날 강명자 씨에게 폭행을 가하셨습니까? 폭행이요? 아니에요. 장난이었어요. 감사팀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제부터야. 영상 속에서 이세린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명자의 뺨이 돌아갔고 홀 안이 얼어붙었죠. 이것도 장난인가요? 그건 친구 사이잖아요. 좀 과했을 수는 있지만 친구 사이라면 왜 다른 증인들은 모두 두려웠다고 진술했을까요? 이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증인들이 누구죠? 그날 연회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총 5명이 진술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박도윤이 다니던 회사에도 감사팀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나 회사가 난리야. 무슨 일인데? 감사팀이 재무자료 전부 압수해 갔어. 그리고 한성산업거래 내역 조사한대. 드디어 감사팀은 회사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기록, 입금 내역,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인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이게 증거야. 나흘째 되는 날, 감사팀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부자였어요.
박도윤 과장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는 비리를 제보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표적이 됐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위에서요. 한 부회장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윗선까지 연결됐어. 그날 오후 감사팀은 어머니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사실에 들어가셨어요. 강명자 씨,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이세린 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이요? 친구니까 좀 거칠게 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심부름은 기본이고 모임 비용도 제가 자주 냈어요. 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세린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니요? 제가 당하는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제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는 게 착한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참는 게 저를 더 망가뜨렸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감사팀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하진 감사관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명백한 폭행과 조직적 보복이 확인됐습니다. 이세린 씨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강제가 아니라 이틀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주선한 조정 자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저 표정, 아직도 인정 안 하는 얼굴이야. 이세린 씨, 피해자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CCTV, 증인 진술, 그리고 보복 정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폭행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세린을 똑바로 봤어요.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책임은 법이 묻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사 고소장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이게 무슨... 그리고 남편 회사 비리 건은 별도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남편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진아 방금 회사에서 연락 왔어. 뭐래? 복직 제안이래. 그리고 한 부회장이 사퇴했대. 드디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더라. 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뺨이 붉어진 순간 나는 분노하지 않았어. 그냥 알람이 울린 거였어.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알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갚는 게 아니라 존엄을 되돌리는 거라는 걸.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이세리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자진 탈퇴했죠. 한성산업은 허위 거래 정황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회사 측 한 부회장은 사퇴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책임을 졌다는 것. 남편 박도윤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진아, 나 이직하기로 했어. 응? 복직 제안 있었잖아. 그래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은 작은 회계법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늘 떨린다. 괜찮을 거야. 응. 이번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달라졌어. 눈빛이 살아났어. 어머니의 반찬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은 철회됐고 보건소에서는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하진아, 오늘 손님이 정말 많았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하더라. 소문 들었다고. 이웃들이 화분을 보내왔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머니는 그 화분을 가게 입구에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셔. 진짜로 편안하게.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톡방. 또 뭐래? 저는 어머니 표정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막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뭐래요? 세린이 빠지고 새로 모임 만든다고 하네. 그래서요? 나보고 오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어머니는 한참 휴대폰을 보시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쓰시는 거지? 화면에 떴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날게요. 혹시 또 불편한 일 있으면 저는 이제 기록할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보내도 될까? 완벽해요. 어머니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어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당연하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기 싫더라.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네 어머니. 나 그동안 착하게 산 줄 알았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참고 양보하고 그게 착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어머니, 참는 게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어. 어머니, 드디어 알아차리셨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호텔 복도, 문틈 사이로 본 어머니의 뒷모습, 붉어진 뺨. 처음엔 분노했어요. 근데 조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라 알람이었다는 걸. 그날 어머니의 뺨이 붉어진 건 제 분노의 스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알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 나는 복수한 게 아니야. 어머니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린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어머니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맛있네요. 표정도 좋으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요즘 좀 가벼워졌어요.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웃고 계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뭔데? 김재훈이 나 따라서 이직했대. 우리 팀으로 왔어. 정말? 응. 그 친구 말이 형 보고 용기 얻었다고 하더라. 변화는 혼자 오지 않네. 파문처럼 퍼져나가.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이세린이었습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더군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명품 핸드백도 없었고 걸음걸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복수했다는 기분은 안 들어. 그냥 끝났다는 느낌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무너뜨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스스로 무너진 거야. 자기가 쌓아 올린 권력이 모래성이었던 거지.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오늘 고기 정말 맛있다. 어머니, 더 드세요. 그래. 오늘은 실컷 먹어야지. 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남편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킨 거야. 이 평범한 순간, 이 웃음, 이 평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수한 게 아니야. 어머니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린 거였습니다. 남편을 다시 당당한 사람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죠. 그날 어머니의 뺨이 붉어진 건 내 분노의 스위치가 아니었어.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알람이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기록하는 게 존엄이야.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부당함 앞에서 참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착한 게 아니라는 걸, 기록하는 것이 용기라는 걸,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부당하게 무너지는 순간 참는 선택과 기록하는 선택 중 무엇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침묵도 용기였고 여러분의 기록도 존엄입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어떤 날은 참고 사는 게 내 삶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언제 기록하기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 읽고 다음 사연을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마음의 힘이 남도록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증거 보관함 마이너스 종료.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기록이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록은 끝났지만 존엄은 계속됩니다.